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3번째.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아주 간단한 말을 하느라 아까운 종이를 엄청나게 허비했더구나. 머리 꼬리를 다 떼고 나면 결국 환자를 놓쳤다는 말이 아니냐.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네 무능의 소치를 내가 왜 앞장서서 막아줘야지 하는지 모르겠다. 환자가 죄를 회개하고 저쪽에서 은혜라고 부르는 걸 회복한 규모가 정말 네 말대로라면 이건 1급에 해당하는 참패야. 제2의 회심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것도 아마 첫 번째 회심보다 더 깊은 차원의 회심이었을걸?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에 산책 나갔다 온 길에 공격을 했더니 꼭 숨을 틀어막는 듯한 구름이 나타나 널 막았다고. 그건 이미 잘 알려진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지. 구름은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무지막지한 무기로서 보통은 원수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형태로 환자들에게 직접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구름에 영원히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인간들도 있지. 그건 그렇고 네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좀 따져보자. 무엇보다 먼저 넌 네 나름대로 변명을 세우며 환자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읽도록 허용했어. 그런데 환자는 새 친구들에게 아는 척하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읽었지. 둘째, 너는 환자가 오래된 물방앗간까지 산책을 나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도록 허용했어. 환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시골길을 그것도 혼자서 가게 하다니 한마디로 넌 긍정적인 진짜 쾌락을 두 가지나 허용한 셈이야. 그 위험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단 말이냐? 고통과 쾌락은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는 한 현실에 시금석 노릇을 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낭만적인 방법 이를테면 상상 속에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르테르나 헤롤드 공자처럼 만드는 방법을 써서 환자를 멸망시키려면 무슨 일이 있어서도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한다. 5분간의 순수한 지통만으로 터무니없는 것에 느꼈던 낭만적 슬픔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네 전략이 죄다 폭로되고 만다고. 넌 세상을 이용해서 즉 허영심이나 부산스러움, 아이러니, 사치스러운 따분함을 쾌락인 양 속임으로써 환자를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중이었어. 그런데 그런 네가 어떻게 진정한 쾌락이야말로 최후까지 막아야 할 금기사항임을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지금껏 그렇게나 노력해서 환자로 하여금 애지중지하게 만든 싸구려 쾌락들이 단 한순간의 비교로 무색해지리라는 걸 예견하지 못했다는 거냐? 네가 허용한 책과 산책의 쾌락이 무엇보다 위험하다는 걸 몰랐어? 그 쾌감이 환자의 감수성에 덮여있던 무게를 벗겨내고 이제 제 모습을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줄 몰랐느냐고. 환자를 원수에게 격리시키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먼저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 이젠 다 글러버렸다. 물론 원수도 인간을 그 자신에게서 격리시키기 원한다는 건 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 그 작자는 이 조그만 버러지들을 진짜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의 차이에 터무니없는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걸 명심해야지. 원수가 자아를 버리라는 건 아집으로 소리치고 주장하기를 그만두라는 뜻에 불과해. 그래서 인간들이 아집을 버리고 나면 진짜 각자의 개성을 전부 다 돌려준다고. 원수는 인간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될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 불행히도 이건 원수의 진심이지. 그러나 원수는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설사 해롭지 않은 의지를 하더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인간을 기뻐하는 반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지 본질을 벗어나 표류하는 인간을 아주 싫어한다. 물론 우리야 당연히 이런 표류를 부추겨야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취향과 충동은 원수가 준 원재료의 이제 출발점이야. 그러므로 그런 취향과 충동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 먼저 한 점을 따고 들어가는 셈이야. 그러니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은 기회야. 나라면 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실제로는 죄라 할 수 없는 개인적 취향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걸 원칙으로 삼겠단 말이지. 크리켓을 즐긴다거나 우표를 모은다거나 코코아를 마시는 일처럼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해. 물론 나도 그런 취미 자체가 미덕과 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 속엔 아무래도 미심쩍은 순수함이나 겸양이나 몰입의 경지 같은 게 존재하지.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아무 사심 없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정교한 공격 방식에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 제일 좋은 사람, 적합한 음식, 중요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늘 힘쓰거라. 내가 아는 인간 중에는 내장과 양파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사회적 야심이라는 강력한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이제 이 재난의 수습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남았구나.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야. 이 새로운 회계에 대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 하찮은 짐승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뒹굴게 하거라. 글재주가 눈꽃만큼이라도 있거든 이 경험에 대해서 책을 쓰게 하고 글쓰기는 원수의 영혼에 심은 씨앗을 말려 죽이는데 종종 탁월한 효과를 내니까.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거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어.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